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고시학원에서 한국사 강의하고 있는 박영규입니다. 자, 저희가 2023년 3월 23일 화요일에 국가직 파이널 3주차 수업을 진행했고 그 3주차 수업의 언택트 문제와 한열매 문제의 주요 문제 리뷰를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해설 강의를 한다라는 말씀드렸었는데요. 자, 이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3주차 수업에 대한 주요 문제 리뷰 시작을 할 건데요. 언택트 문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부산 한국고시학원 학생들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한국고시학원 학생이 아닌 경우는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한국고시학원 학생들만 이 수업에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언택트 3회차 리뷰 문제. 자, 바로 14번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는요. 자, 다음 상황이 나타난 배경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황제가 자주 칙서를 내려도 구원병을 파견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왕을 폐위시키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네요. 자, 이 내용 강홍립을 중심으로 명예 지원군을 보냈지만 그 이후에는 명예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 당시 광해군이 강홍립 부대에 명나라에 지원군을 보냈었고, 근데 그들이 후금한테 항복했던 내용, 그리고 그 이후에 광해군은 후원병을 당시 명나라에 보내지 않았다는 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조 반정이 일어난 그 배경을 묻고 있는 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 광해군의 중립외교가 되겠죠? 예,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다른 선지는 큰 의미는 없으니까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항을 볼 텐데요. 이 가 단체는 자료에서 끊임없이 신으로 시작되는 여러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신윤리, 신학술, 신모범, 신개혁, 그리고 신나라, 신단체. 자, 그래서 새로운 사회 건설을 추진했던, 그래서 공화정을 지향했던 단체가 되겠네요. 바로 신민회가 되겠죠. 자, 신민회가 입헌군제가 아니라 바로 공화정을 지향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신민회는 비밀결사 애국계몽 단체였고요. 그리고 자기회사도 만들었고요. 태국서관도 만들었고요. 신흥무관학교도 세웠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언택트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많이 없었습니다. 이게 두 문제 이렇게 해설하는 걸로 하고요. 자, 이제 바로 한열매 3회차 문제, 주요 문제 리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까다로웠던 문제들이 좀 많았습니다.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자, 1번은 요 가에 들어갈 교육기간인데 요 자료가 가라 보시면 되겠어요. 이 가에 7제로 나누어서 공부하도록 하였다라고 되는데 이 7제는 예종 때 설치되었던 바로 전문 강좌가 되겠습니다. 관학진흥책이 되겠죠. 국자감 안에다가 7개의 전문 강좌를 설치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국자감에 대한 내용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국자감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재단이 양현고였죠. 네, 정답은 그래서 2번 되겠습니다. 세원과 진사가 입학하는 것은 성균관이고요. 자, 공자의 화상을 도입했다. 국학의 공자의 화상을 도입했죠. 성덕왕 때요. 그리고 예, 졸업시험 바로 독서상품과 말하는 거죠. 이 독서상품과는 어느 왕 때였습니까? 원성왕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3번 선지는 국학에 대한 내용임을 알 수 있겠고요. 4번은 향교가 되겠죠. 인구 비례에 따라 정원을 측정했고, 자, 교수와 훈도를 파견하였다. 향교에 대한 내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조선시대 때 관리 등용 제도에 대한 내용인데 밑줄 친 부분 하나씩 정확하게 알아둬야겠네요. 3년마다 실시되는 정기적인 시험. 자, 이것은 식년시였죠. 알성시는 왕이 성균관에 행차했을 때 문무과 보는 시험입니다. 자, 왕 앞에서 치러지는 시험. 이거는 전시죠, 전시. 전시가 되겠고요. 복시는 2차 시험 되겠습니다. 예, 특별 채용 시험. 예, 취재가 되겠습니다. 예, 정답은 3번이네요. 자, 그리고 고관의 추천을 통해서 간단한 시험을 통해서 관직에 등용되었다. 추천할 때 천 떠올리면 되겠죠? 천거가 되겠습니다. 문음이라고 하는 건 조선 때의 이품 이상 관리 무시험 제도가 되겠죠? 예, 자, 이렇게 했고요. 자, 다음 문제는 이제 7회차. 자, 바로 12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7회차 12번 문항. 자, 여기서 핵심은 지역에 나와요. 진주 농민봉기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죠. 바로 임술 농민봉기로 확산되었습니다.
여기에 흰 수건도 하나의 단서가 됩니다. 흰 수건을 들고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켰기 때문에 백건당의 난이다 라고도 얘기를 했었어요. 자, 특히 삼정의 문란에 대한 반발이 많았는데 이 도결이라고 하는 게 전정의 문란의 일종이라 볼 수 있겠죠. 토지 있는 자들한테는 2중, 3중으로 더 추가 징수했던 도결, 바로 전정의 문란입니다. 자, 중앙정부는 삼정의 모순을 개혁하기 위한 삼정의정청 설치 임시방편으로 했었고요. 다음에 4번에 박규수가 안핵사로 파견되어서 백낙신과 홍병원을 파직하고 밀란을 수습하려 했었고 이 박규수의 건의로 삼정의정청을 설치한 거예요. 예, 정답은 3번입니다. 자, 특히 임술론 민봉기는 삼정의 문란, 수령과 바로 정부의 수탈에 대한 반발입니다. 그래서 지방 사족과 지주 등 지방 사회의 부세가를 공격하는 내용들은 대체로 볼 수 없었습니다. 바로 정부에 대한 반발, 자, 수령에 대한 반발이 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7회차 13번 문항 볼까 합니다. 자, 7회차 13번 문항에서는 한치훈의 해동 역사가 기전체입니다. 색이 지 고만 있고 열전은 없었다. 예, 해동 역사할 때 이 사가 역사사인데 이러한 역사사의 역사서들은 대체적으로 기전체가 많아요. 기전체.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정약용의 아방강역군은 백제와 발해의 도읍지를 고증하였던 바로 역사지리서가 맞습니다. 이궁의 연려실기술은 기사본말체의 형식이고요. 조선의 정치와 문화 중심에 소개되었던 백과사전식 편찬 맞습니다. 이종희의 동사가 있습니다. 이종희의 동사는 역사사자를 써요. 그래서 역사사자라서 이것도 기전체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종희의 동사는 단군을 봉기로 고구려를 열잔과 지로 구성을 하여서 고구려 역사를 많이 강조했던 게 이종희의 동사예요. 북벌과 붕당을 비판하였고 단군 기자 신라를 중국의 3대로 비유했던 것은 허목의 동사입니다. 허목의 동사. 그래서 허목의 동사와 이종희의 동사 구분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출제가 되면 매우 어렵겠네요. 그런데 맞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4번. 자, 7회차 16번 문항 볼까 합니다. 자, 이 문항은 전략상 필요한 지역을 언제나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한일의정서입니다. 한일의정서를 통해서 군사 요충지가 일본한테 약탈되었음을 볼 수 있겠습니다. 1904년 러일 전쟁 시작과 동시죠. 나는 대일본 제국 정부는 도쿄에 있는 외무성을 경유한다는 편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외교권이 박탈됐다는 내용입니다. 을사늑약이죠. 자, 한일의정서 을사늑약 사이 바로 러일 전쟁 중으로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대한매일신보가 창간되었습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인 기자였고 러일 전쟁 취재하러 왔었는데 그 자가 우리나라에서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한 거죠. 2번이 함정선제였어요. 2차 영일동맹이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1차 영일동맹은 1902년이었죠. 자, 고종이 그 특사 파견한 건 1907년 을사늑약 체결 이후가 되겠고요. 보안법은 정미칠 조약 체결된 다음에 1907년에 적용이 되면서 대한정의가 해산되었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7회차 17번 문항 보겠습니다. 그 근현대사에서는 특히 인물사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는데 2022년 지방직에서는 최고난도 문제로 안중근 문제가 나왔잖아요. 2022년에 지방직에서 안중근 문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아직 인물사 문제로 출제가 되지 않았던 분이 이분입니다. 흥사단 조직했던, 바로 미국 중심으로 활동했던 이분, 임시정부에서도 활동했던 바로 안창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창호 문제가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정답은 4번이죠. 안창호가 임시정부의 분열에 통탄하면서 한국독립유일당 북경 촉성회를 통해서 임시정부의 분열을 극복하고자 하였었습니다. 특히 한국독립유일당 북경 촉성회는 바로 민족유일당 운동의 성격을 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민족유일당 운동. 자, 1번에 하와이에서 대조선 국민군단을 편성했던 사람은 박용만이고요. 박용만. 자, 국제연맹의 위임통치청원서 건의한 사람은 이승만 아시죠? 조선공춘위원회 위원장은 여운형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7회차 19번 문항 볼까 합니다. 자, 요 자료 해석이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자료 해석 쭉 보시면
우리가 지금 일본의 조선 통치에 참담한 결과가 있고 그 결과를 청산하기 위해서 바로 임시 조선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할 것이다. 임시 조선 민주주의 정부 수립을 할 것이다. 일제강점기 상황에 이 잔재들, 이런 우리가 비극적이었던 36년의 식민 통치 이걸 깨끗하게 청산하기 위해선 조선의 임시 민주정부 수립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조선의 임시민주정부 수립을 위해서 미소공동회의도 나오는 거고 또 신탁통치도 하겠다고 결정이 되었던 것이죠. 바로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1945년 12월에 발표되었죠. 자, 모스크 삼국 외상회의 신탁통치 결정에 대한 입장차로 바로 찬탁과 반탁의 대립이 나타나게 되었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예, 나머지는 관련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자료에서 특히 조선 민주주의 임시정부, 조선 민주주의 정부 수립, 요 내용이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8회차 25번. 예, 이제 8회차로 들어가네요. 예, 갑시다. 자, 여기서는요, 동명왕 본기, 구삼국사에 있었던 동명왕 본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신의한 사적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네요. 신의한 사적들을 자세히 소개하겠다. 그 얘기예요. 자, 바로 동명왕편이죠. 자, 바로 이규보의 동명왕편. 이규보의 문집이었던 동국이상국집에 소개되어 있는 영웅대 서사시가 맞습니다. 정답은 1번. 이 동명왕편에는요, 자, 바로 이 고구려의 역사, 자, 그리고 신의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동명왕편이 동국이상국집에 소개되어 있는데, 이 동국이상국집에는 바로 이규보의 백운소설, 예, 백운소설, 폐관문학이죠. 그 다음에 국선생전, 예, 가전체문학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정고금예문, 이 상정고금예문이 금소갈자로 제작됐다는 그 내용까지 자세히 소개되어 있는 문집이 동국이상국집이라서 좀 기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우리나라 불교사를 중국과 대등한 입장에 서술했던 것은 각훈의 해동 고승전이 되겠고요. 3번에 삼국사기에 누락된 고조선과 사만 등의 상고사를 복원하였다. 요 얘기는 삼국유사가 되겠습니다. 4번에 고려 후기 성리학적 사관에 반영되었던 강목제의 서술, 이것은 본조편년 강목이라 볼 수 있겠어요. 본조편년 강목, 민지가 썼던 본조편년 강목, 고려 말에 쓰여졌던 최초의 강목체 역사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 합니다. 자, 9번이죠. 8회차 28번 문항. 자, 8회차 28번 문항도 자료 해석 문제였습니다. 자료 해석 문제. 자, 자세히 보면 왕이 지금 어디가 있냐면 의주로 파천에 가 있답니다. 그리고 국왕이 포로된 백성들한테 이런 글을 발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포로가 되었다. 왕이 의주로 파천해 있다. 바로 전쟁을 떠올릴 수 있겠죠. 이 전쟁, 왕이 의주로 파천해 있었던 전쟁, 바로 임진왜란 되겠습니다. 자, 임진왜란 당시에 선조가 이 한양에서부터 평양으로 그리고 의주로까지 이렇게 피난 갔죠. 예, 평양으로 그 다음에 의주로까지 이렇게 피난 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임진왜란에 대한 내용이니까 외란 중에 훈련도감이 삼수병으로 구성된 군대가 설치가 되었죠. 예, 나머지 전제는 관련이 없고요. 자, 4번에 홍건적의 침입에 따라서 공민왕이 안동, 당시 안동을 복주라고도 했었죠. 복주로 일시 피신한 것도 살짝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는 8회차 29번 문항 볼 텐데요. 문제가 상당히 난도가 있었습니다. 자, 이 지역 중에 아주 핵심적인 내용은 다인철소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충주 다인철소 떠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역이 충주입니다. 충주. 자, 1번에 충주의 중원경이 있었죠. 그래서 1번 선지 충주. 그 지역에 고구려의 충주 고렵이 있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자, 지금 통일신라 때에 서씨 남씨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통일신라 때의 서씨와 남씨, 예, 이거 금성에 있는 거죠. 경주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충주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정답 2번. 3번에 몽골군에 대항했던 특수행정구역 충주 다인철소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에 조선 전기 때에 책을 꺼내서 말렸다. 사고에 보관되어 있는 책을 걸려서 말리고 있는 춘추관 관리. 자,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실록을 보관하는 그 곳이 충주에도 있었습니다. 충주에도 자, 실록을 보관하는 사고가 있었다는 내용이죠. 옳은 설명입니다. 그 밖에 가흥창은 충주에 있는 조창이라 볼 수가 있겠어요. 조창, 조세를 가흥창, 충주에다가 모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예, 다음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8회차 30번 문항 볼까 합니다. 자, 여기서는 핵심 단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요 감사를 떠올려야 돼요. 감사를 떠올려야 됩니다. 감사가 가명에 거주하는 관리. 가명에 거주한다? 관찰사가 되겠죠? 조선의 관찰사가 되겠습니다. 이 관찰사가 수령을 감독하고 근무 성적 평가했었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예, 1번에 대한 내용은 사간원, 2번은 호장이 향리의 우두머리죠. 향리. 그다음에 4번에 경제소를 관장하고 요양소의 품관을 감독하였다. 경제소의 관리가 되겠네요. 자, 다음 문항 보겠습니다. 8회차 33번 문항인데요. 예, 좀 수준이 있는 문제였습니다. 난도가 좀 있었던 문제인데, 자, 옳은 것을 골라가는 건데요. 18세기 말 광산 경영에서 별장제가 널리 시행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별장제는요, 자, 점차 18세기 후반으로 가면서 쇠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호조에서 설점을 하였습니다. 자, 당시 민영광산 운영하는데 호조가 설점을 했고요. 그리고 전문 수세업자 별장이 세금을 걷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한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점차 이제는 자, 우리 조선 후기 때에 당시 자, 이 자본가라 볼 수 있는 물주가 설정하는 방식으로 바뀌고요. 점차. 그리고 수령이 직접 세금을 걷는 방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별장제가 18세기 말에 널리 시행된 것이 아니라 18세기를 기점으로 별장제가 점차 쇠퇴했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예, 좀 많이 세부적인 내용인데 살짝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선지. 예, 신해 통공으로 시전상인의 금난 정권이 철폐되었는데요. 그러면서 도고가 쇠퇴했다. 아니, 도고는 자, 이 신해 통공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고는 쇠퇴하지 않고요. 조선 후기 때 계속 확산되었습니다. 자, 사실관계 오류가 있죠. 3번 밭농사에서 가을보리를 심어 여름에 거둔 후 다시 콩이나 조를 심는 것, 이걸 그루가리, 이모작이라고 합니다. 이모작은 1년에 한 작물만이 아니라 다른 2개 이상의 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 그 얘기인데요. 바로 자, 이양법에서 나타난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밭작물에서 한 작물만이 아니라 2개 이상의 작물을 재배하는 이 그루가리 조선 후기 때 확산된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3번. 4번에 도조법에서 타조법으로 바뀌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바꿔야겠죠? 타조법이 도조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농민들이 분홍성장한 건 아니었죠? 일부러 바꿔야겠네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 문제 봅니다. 자, 다음 문제는 8회차 35번 문항인데요. 어우, 양이 좀 꽤 큰 문제네요. 자, 우정총국이 84년에 프랑스와 수교가 86년에 그래서 84년부터 86년 그 사이의 사료가 되겠는데요. 자, 사료를 통해서 시대를 파악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부들러의 조선 중립화론이죠. 조선 중립화론 갑신정변 이유가 되겠습니다. 85년 들어갈 수 있겠네요. 자, 정변을 겪은 후에 대한 내용을 쭉 소개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갑신정변 이후의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디귿은요. 자, 보시면 타막강 관리의 머리를 베고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동학 농민운동의 핵심적인 사료죠. 1894년 바로 1차 농민봉기, 바로 백산봉기 때 나타난 내용입니다. 백산봉기, 그래서 관련이 없고요. 자, 자, 사학을 전파하려 하는 그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죠. 이항로라고 하는 사람이 위정척사 운동을 펼쳤던 1860년대의 활동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정답은 그래서 기억과 니은 답 1번 되겠네요. 다음 문제 확인해 봅시다. 8회차 36번 문항 볼 텐데요. 자, 이 문제에서는 아주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덕체지라는 표현과 바로 국가의 부강은 교육이 달려있다라는 표현,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교육 입국 조서가 되겠어요. 자, 1895년 2차 가보개혁 당시 교육 입국 조서가 발표되었던 핵심적인 표현입니다. 교육 입국 조서. 자, 특히 이 문장은 교육 입국 조서의 핵심 표현이 되기 때문에 꼭 이 문장을 개념으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2차 가보개혁 당시니까 홍범 14조 확인할 수 있겠죠? 예, 나머지는 다 관련이 없습니다. 자, 다음 문제 8회차 37번 문항 아주 어렵습니다. 자, 가와 나의 선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는 건데요. 자, 먼저 가,
예,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죠. 가는 좀 알아둬야 됩니다. 가는 좀 알아둬야 돼요. 자, 왜냐면 가에서는 특히 유표한 황제권 소멸 때가 민권 발생의 때고 구한국 최후의 날이 신한국 최초의 날이다라고 해서 공화주의를 표방했던 선언서입니다. 1917년 대동단결선언, 대동단결선언, 공화주의를 표방했던 선언서가 되겠습니다. 최초로 공화주의를 표방했던 선언서예요. 신한혁명당에서 발표했죠. 신한혁명당. 자, 바로 1번 선지 가볼까요? 가는 공화주의를 표방했다. 맞아요. 예, 그 다음에 나아 봅시다. 나에서는 완전한 자주 독립과 신성한 평등 복리를 주장하고 있고요. 그런데 대한민주의 자립을 선포하면서 바로 우리 대한의 한이고 이민족의 한이 아니다. 대한을 많이 강조한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 식민 통치를 반대하면서 독립선언을 발표했던 특히 대한자라는 말은 아주 강조되었던 표현 대한독립선언서 1919년 2월달 만주에서 발표되었던 대한독립선언서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2번 선지 둘 다 10년대 맞고요. 자, 둘 다 국외가 맞습니다. 특히 대동단결 선언은 쌍하이예요. 쌍하이. 예, 나는 최남선과 한용운이 작성했다. 이거는 기미독립선언서예요. 기미독립선언서. 3일 독립선언서라고도 하는데 3일 독립선언서는 자 5등의 자야야 조선의 자주독립임을 선언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조선의 자주독립임을 선언한다. 조선이 자주독립인 나라, 조선이 자주국임을 선언한다. 조선이라는 표현을 많이 강조했어요. 조선의 독립을 선언한다는 표현. 알겠죠? 예, 그래서 조선이라는 표현과 대한이라는 표현이 좀 구분되기 때문에 이 원문에 나와 있는 이 키워드, 핵심 표현을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남선이 기초하였었고요. 한용운은 공약 3장을 발표했죠. 기미독립선언서 공약 3장. 자, 금일 우리의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한 민족적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일주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내용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선언서에 대한 원문을 확인하는 게 아주 필요했던 문제였습니다. 상당히 난도 있는 문제였는데요. 이거는 맞추라고 낸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꼭 맞췄으면 좋겠다 싶은 문제로 예상 문제로 한번 내본 겁니다. 자, 다음 문제는 8회차 38번 문항인데요. 자, 보시면은 쌍하이에서 이동을 시작했고 충칭에 정착했다. 자, 바로 윤봉길 이걸 계기로 해서 1932년부터 중국 국민당과 함께 이동하기 시작했고 1940년 충칭에 정착하게 된 거죠. 32년부터 40년 사이의 역사인데요. 연통제회는 임시정부 초창기 때만 볼 수 있고요. 국민대표회는 1923년에 개최되었죠.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 좀 중요합니다. 1937년 임시정부 우익계열의 연합단체가 되겠습니다. 한국국민당 김구 선생님이 1935년에 만들었었고요. 대한민국 건국강령은 충칭에 정착한 이후인 1941년에 발표되었죠. 그래서 정답은 D,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항, 그러니까 8회차 40번 문항이 되겠죠. 8회차 40번 문항 보겠습니다. 다음 취임사와 함께 출범했던 정부에 대한 내용인데 자, IMF 시대의 충격에도 여야 간 평화적인 정권 교체의 위협을 이룩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모기 운동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죠. 예, 바로 김대중 정부가 되겠죠. 자, IMF 위기 상황 속에서 여야 간의 평화적 정권 교체,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 김대중 정부가 되겠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는 2000년 6.15 공동선언, 통일 방안의 공통점이 인정되었었죠. 예, 정답은 1번입니다.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와 남한의 연합제의 공통점을 인정한다. 그 표현 잊지 말아야겠죠. 이번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것은 자 바로 1991년 바로 노태우 정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최초의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1985년 전두환 정부가 되겠고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이 14선언입니다. 2007년 노무현 정부예요. 다음 문제 9회차 46번 볼까 합니다. 기억은 문화시중이 장관이니까 중서문화성. 자, 그리고 니은은요 왕명출납, 수기, 군기, 왕명출납이 있습니다. 자, 왕명출납의 역할 승선이 하죠. 승선. 그 다음에 군기, 군사기밀이에요. 그래서 군사기밀은 추밀이 담당하죠. 그래서 니은은요 중추원 되겠습니다. 국방문제에 대한 논의 도병마사, 법제에 대한 논의 식목도감.
자, 해봅시다. 1번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모두 실직 중 품간직이다. 실직이라고 하는 건 현직 관리라는 거고요. 품간을 받을 수 있지어다. 예, 품간이 있습니다. 1번 되겠고요. 니은의 이품 이상은 군사기밀, 그쵸? 추밀이 군사기밀을 담당하는 거고, 자, 그런데 조선 때 을군부로 이어졌다. 그런 내용은 들어본 적 없죠? 예, 추밀은 나중에 3군부로 이어집니다. 조선시대 때 군사기밀은 3군부가 담당한다 보시면 되겠고, 을군부, 자, 바로 반역죄인을 처단하는 그 을군부는 바로 고려 말 순마소 있죠? 원간석기 때 순마소가 개편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 정답 2번. 예, 도병마사가 도평사사로 확대 개편된 거 고려말 맞고요. 예, 특히 도병마사 신목도감은 고려의 독자적 기구로서 재신과 추밀이 모이는 제추회의로서 만장일치제의 성격을 띠는 거 맞습니다. 예, 정답은 2번. 자, 9회차 49번 문항 볼 텐데요. 예, 여러분들 이거는 자,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건데요. 동약은 9년 단위가 아니라 면리 단위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단어의 말장난하는 걸 참 싫어하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좀 아주 핵심 개념을 담고 있기 때문에 바로 동약은 9년 단위가 아니라 면리 단위의 바로 자, 약속이다 라는 것들을 좀 강조한 표현의 문제를 내봤습니다. 그래서 9년이 아니라 면리 단위예요. 9년 단위의 규약은 바로 뭐예요? 향약이죠, 향약. 그렇죠? 네, 그렇게 하셔야겠습니다. 조선 때 형벌은 대명률 적용되었었고요. 동서, 활인서, 재화라는 거죠. 유랑자들을 수용, 구유를 담당하는 겁니다. 부모 중에 한쪽이 노비일 때는 그 소생 자녀도 자연히 노비가 되었던 것은 일천즉천에 대한 현상으로서 조선 때 일반적인 모습이라 볼 수 있겠죠. 예, 허나 영조 때가 되면은 노비 종무법으로 바뀐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 문제. 자, 다음 문제는 9회차 50번 문항인데요. 세계 기록 유산과 관련된 문제를 묻고 있습니다. 기억의 승정원 일기, 외란과 이괄인한테 소실되었기 때문에 인조 이후의 기록만 남아있다. 맞고요. 유교책판, 조선 때 유학자들의 저작문을 가능하기 위한 나무판에 새긴 인쇄판인데 요 승정원 일기와 유교책판이 현재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된 거 맞아요. 그런데 비변사 등록은 1차 사료로서 가치가 높은 건 맞는데요. 이 문장 자체는 다 옳은 설명인데 비변사 등록은 현재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훈민정음 해례본은 맞는데요. 해례본은 훈민정음에 대한 해제예요, 해제. 그래서 훈민정음에 대한 해설서입니다. 이거는 이제 세계 기록유산 맞습니다. 근데 훈민정음 운에는 관련이 없어요. 훈민정음 운에는 영조 때 신경준이 만들었던 의문연구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훈민정음 운에는 세계 기록유산이 아니에요. 정답은 그래서 기억과 니은 답 1번 되는 겁니다. 자, 다음 9회차 51번 문항 상당히 난도 있는 문제였는데요. 자, 봅시다. 자, 21번. 지금 현재 사변록을 지었던 사람을 물어보고 있네요. 그쵸? 천갈래 만갈래 나는 좁은 소견으로 얻은 것을 대강서술하여 그 이름을 사변록이라 하였다. 자, 박세당이라는 사람이 사변록을 썼죠. 근데 나는요. 그는 사변록을 지어 주자의 사서집필을 공격하여 심지어 중용의 문장 단락을 제목대로 고쳤으니 윤유와 같은 자라고 이 나가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요. 그렇죠? 사변록을 지었던 박세당을 윤유와 함께 비판하고 있는 송자가 되겠죠. 바로 그 나가 그래서 송시열이에요. 송시열.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나가 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를 비판하고 있는 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송시열이 되겠습니다. 박세당은 신유박해와는 관련이 없고요. 이 박세당이 유교경전에 대한 독자적인 해석을 한 게 사변록이 맞습니다. 자,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색경을 저술했던 사람은 박세당이었고요. 그 다음에 호랑논쟁은 자, 이 송시열과 박세당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자, 9회차 52번 문항 볼 텐데요. 자, 이 문제는 공노비 해방이죠. 공노비를 해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순조 때에 공노비를 해방했어요. 근데 이 순조 때에 순조 마렵 바로 효명세자가 대리청정을 하였었고요. 순조 초. 자, 바로 정순왕후가 권력을 잡았을 때 장용영이 혁파되었고 훈련도감을 증강시켰죠. 그리고 황상 백서 사건, 그리고 신유박해 다 순조 초가 되겠습니다. 장길산이 황해도 구월산을 중심으로 서울 승려들과 함께 봉기했던 건데요. 이 장길산의 나는 숙종 때입니다. 숙종 때 장길산은 광대 출신이었고 바로 숙종 때 일어났던 대표적인 난이라 볼 수가 있겠네요. 그쵸? 끝까지 체포되지 않았다고 하죠. 자, 그럼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정답은 4번. 9회차 56번 문항 볼 텐데요. 네,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자, 이 인물은 헤이그 특사, 그리고 서전서속 만들었던 이상설 되겠습니다. 자, 이상설, 바로 1914년 대한민국 정부의 대통령까지 역임하고 돌아가셨죠?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1번에 서울지원작전에서 활약했던 인물은 허위가 되겠습니다. 원래는요, 바로 이인영이었죠? 그런데 이후에 허위로 바뀌었습니다. 이토이름이 사살했던 사람은 안중근, 그리고 백오인 사건과 관련돼서는 신민회와 관련된 건데요. 당시 이때의 신민회가 백오인 사건으로 체포됐을 무렵 이상설은 연해주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은 4번. 다음 문항 보겠습니다. 자, 9회차 59번 문항이죠. 자, 전국적으로 정치경제법을 석방해라. 3개월의 식량을 확보해달라. 치안과 건국운동을 위해서 간섭하지 마라. 즉, 새롭게 건국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를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거네요. 치안권을 위임받게 되면서 엔도 정무총감하고 이렇게 합의했던 내용입니다. 여운형이 일본 엔도 정무총감한테 제시했던 5개의 조건이었던 겁니다. 자, 여운형이 주도했었고요. 그래서 이후에 여운형은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를 통해서 바로 광복 직후에 건국을 준비했던 것인데요. 그래서 기억이 맞고요. 자, 여운형은 중도 좌파지만 중도 우파였던 안재홍도 조선건국준비위원회에 참여했었죠. 좌우 연합적 모습 맞습니다. 김성수가 아니라 안재홍으로 가야겠어요. 김성수는 한국민주당을 결성하면서 미군 정부와 협력하였었습니다. 리을, 건국강령 선포 이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편. 자,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은데요. 조선인민공화국과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다른 것이죠. 자,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바로 북한의 공식 명칭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정답은요. 자, 기억과 니은 답 1번 되겠네요. 자, 마지막 9회차 60번 문항 볼 텐데요.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하나씩 현대사 연도 체크. 자, 맞추라고 낸 문제가 아니라 나왔을 때, 이것을 꼭 확인하고 나오면은 좀 맞췄으면 좋겠다 싶어서 낸 문제입니다. 평준화가 1974년이에요. 이때 연합고사가 시작되었죠. 고교 평준화 정책. 전국 학생을 추첨을 통해서 해당 지역에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나누어 배정하는 평준화 정책, 고교 서열화를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전 국민의 의료보험 제도는 1989년이에요. 자, 특히 80년대의 삼조의 호황 이후에 중산층이 형성되면서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 제도가 실시가 됩니다. 고리 원자력 발전소는 70년대 후반이에요. 78년. 이 고리가 바로 부산이죠. 부산 기장입니다. 자, 리을 국민학교의 명칭이 초등학교로 개편된 것은 바로 이건 김영삼 정부의 정책이었습니다. 김영삼 정부 1996년에 이렇게 바꾼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억, 니은, 그 다음에 디귿이죠. 기억, 디귿, 그 다음에 니은, 리을, 기디, 니리 정답은 2번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3주차 주요 문제 리뷰를 끝냈고요. 그 다음에 안내사항을 좀 말씀드릴게요. 4주차 그 자료를 네이버 카페 바로 랩큐에다가 이미 올려놨습니다. 랩큐. 자, 여기다 올려놨으니까요. 꼭 다운받아서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4주차 자료에 바로 한열매 문제들을 올려놨는데요. 그런데 이제 언택트하고 그다음 라이브 기출 문제는 제가 이건 카페에다도 알려드렸는데요. 바로 4월 1일 날 언택트하고 그다음에 라이브 기출 문제는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른 지역에서의 또 그 커리큘럼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요. 4월 1일 날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4월 제가 지금 4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4월 4일 그때에 한꺼번에 4주차 문제에 대한 또 리뷰도 유튜브에 올릴까 합니다. 일정이 학원에서의 정규 과정은 끝났다 하지만 시험 전까지는 그 일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합격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안개 속입니다. 자, 그런 안개 속에서 바로
등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예, 후레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후레시키는 그런 입장으로 이렇게 마지막까지 길을 안내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 4월 4일에도 유튜브 강의를 올려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